네, 오늘은 외부에서 벌어진 전쟁이 어쩌면 우리 사회를 바꿀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일부 이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희망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고통스러운 고민으로 바뀌게 됐는지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한 문장이 사실 모든 걸 말해주죠. 분쟁이 딱 시작됐을 때 일부 이란 사람들이 가졌던 그 강렬한 희망과 기대. 드디어 마침내 변화의 순간이 왔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야기가 여기서 확 바뀝니다. 하늘을 찌를 것 같던 그 희망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고요. 현실이 생각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주기 시작한 거죠. 아니, 그럼 도대체 처음에 그 희망은 어디서 온 걸까요? 그건 바로 수년간 계속된 내부 시위와 그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 때문이었습니다. 안에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 이제 외부의 압력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 사마라는 30살 엔지니어의 말은 한번 들어보시죠. 이 말이 그 심정을 정말 잘 보여주는데요. 이건 그냥 머리로 계산해서 나온 생각이 아니에요. 수많은 실패와 희생을 겪으면서 나온 그야말로 절박함이었던 거죠. 그 희망이 얼마나 강렬했냐면요. 최고 지도자가 죽었다는 소문만 듣고도 기쁨에 소리를 지를 정도였다고 해요. 이 감정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잠시 후에 우리가 보게 될 그 끔찍한 공포와 정말 극명하게 대비되거든요. 자, 이제 이야기는 정권 교체라는 추상적인 기대에서 전쟁이라는 아주 차가운 현실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부풀었던 희망이 이제 현실과 정면으로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죠. 아까 그 사마 씨 기억나시죠? 다시 그녀의 이야기로 돌아와 볼게요. 환희에 차 있던 그녀가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고 다음 폭격이 우리 동네일까봐 무서워서 잠을 잘 수가 없다고요. 매일 밤 들려오는 폭발음이 사람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 화면을 보시면 그 변화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왼쪽을 보세요. 처음엔 정권이 곧 무너질 거야 라고 생각했죠. 근데 오른쪽, 지금은 어떤가요? 우리 동네가 폭격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공포에 떨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극과 극의 변화죠? 여기 또 다른 목소리가 있습니다. 28살 교사인 미나 씨의 이야기인데요. 아이들이 공포에 떨면서 우는 걸 보면요.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어지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이 나라가 그냥 망가지는 건 아닌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개인적인 고통이 모여서 이 숫자가 됩니다. 320만 명. 이게 뭐냐면요. 이란 안에서 집을 잃고 떠도는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인도주의적 위기의 규모를 보여주는 냉정한 현실입니다. 이런 개인적인 공포가 쌓이면서 사람들은 이제 더 큰 그림을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데? 이 전쟁이 우리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들을 낳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거죠. 만약에 이 전쟁이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바로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나라는 폐허가 됐는데 정부는 그대로 남는다거나 아니면 정권이 이걸 빌미로 훨씬 더 억압적으로 변할 수도 있겠죠. 최악의 경우엔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내전까지. 이제는 정권을 조금이라도 비판하면 반역자로 몰려서 아무 말도 못하게 될 거라는 그런 끔찍한 공포입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지점인데요.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시작된 전쟁이 오히려 정권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봐라, 외부의 적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내부의 모든 비판을 억누르는 도구로 이 전쟁을 쓰고 있는 셈이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위험한데도 왜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그래도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이들의 입장도 한번 들어봐야겠죠.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봐야겠죠. 이 모든 끔찍한 위험을 알면서도 왜 여전히 군사작전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까요? 40세 엔지니어 레자 씨의 이 말에 그 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는 내부에서 와야지 라는 말을 들으면 울컥하는 겁니다. 우리가 안 해본 줄 아느냐는 거죠. 시위에 나섰다가 시신 자료에 담겨 돌아온 사람들을 벌써 잊었냐고 그렇게 되묻는 겁니다. 한마디로 평화적인 방법은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 말고는 길이 없다는 절박한 외침인 셈이죠. 그래서 그들은 일종의 암울한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둘 다 끔찍하지만 어느 쪽이 더 최악인가 하는 거죠. 왼쪽은 전쟁의 대가입니다. 내 파괴와 고통이 따르겠죠. 하지만 오른쪽을 보세요. 지금 이 정권이 계속된다면 어떨까요?
경제도, 물도, 여성 인권도 없고 한마디로 미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고통보다 미래가 없는 고통이 더 끔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전쟁을 찬성하던 반대하던 결국 모든 이란인들은 지금 거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바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한 번 더 꼬입니다. 설령 전쟁이 유일한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마음 한구석에는 깊은 회의감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외부 세력, 그러니까 당시 미국 같은 나라들의 약속을 과연 믿을 수 있느냐는 거죠. 사이드 씨의 이 말이 딱 그 심정을 보여주는데요. 전쟁을 지지하는 사람들조차도 자신들을 돕겠다는 저 외부 세력을 완전히 믿지는 못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정말 끝까지 책임져 줄까 하는 불안감이 있는 거죠. 희망을 걸긴 걸었는데 그 희망의 끈이 너무 약해 보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알리 씨의 이 실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나는 자유를 원한다. 그런데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내가 발 딛고 설 나라는 남아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 두 가지가 과연 모두 가능할까? 이게 바로 오늘날 수많은 이란인들이 마주한 정말 가슴 아픈 딜레마입니다. 자유와 국가, 과연 이 둘을 모두 지켜낼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해 볼 질문인 것 같습니다.